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상장하는 제닉스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그나마 반도체가 살아났지만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제닉스는 9월 30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 있고 10월 3일 개천절이 있습니다. 영업일이 3일로 짧은데 예정되었던 청약이 모두 연기됨에 따라 이번 주 공모주 일정은 제닉스 상장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의 우리사주조합엔 3%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배정된 주식은 모두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제닉스의 직원 수는 175명이고 평균 연봉은 4,429만원 수준입니다.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된 규모가 약 453만원밖에 되지 않기에 배정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이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큰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모두 청약을 하고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을 진행한 신영증권의 균등 배정 주익수는 0.64주, KB증권은 0.05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청약하신 분들 중 매우 일부인 37.02%만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공모가 4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749억 원입니다. 이전에 상장했던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이엔셀, 버넥트보다 조금 더 크고 퓨릿, 파로스 아이바이오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제닉스의 상장 시가총액은 보통인 편입니다. 제닉스는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매우 낮은 1.71%였습니다. 다행히 평균보다 많은 의무보유 확약 배정이 있었지만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8.63%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배정을 살펴보면 그나마 장기인 6개월, 3개월에 더 많은 주식이 배정이 되었지만 전체 규모가 크지 않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닉스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28.5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약 500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많지 않아 상장의 유통 물량을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의 주체별 최종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2.04%, 일반 청약자가 13.21%, 국내 기관이 34.72%, 해외 기관이 0.03%입니다. 해외 기관 비율이 0.03%로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 52.04%입니다. 금액으로도 260억 원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주주를 살펴보면 7명의 직원과 미리 주식을 나눠준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개인 주주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없고 직원과 개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닉스는 소액 주주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추정 취득 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주식을 나눠준 우리사주조합과 직원들의 취득 단가는 5,000원입니다. 지금 공모가인 4만원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임직원분들에게 부여된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19,600원에 행사가 가능하지만 2027년 2월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스톡옵션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제닉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이엔셀, PNS 미케닉스, 에이징랜드보다 조금 더 많고 엑셀 세라퓨틱스, 이노시뮬레이션, 유라클보다는 조금 작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 금액이 38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인 올해 5월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최근 상장 종목들 중에서는 중간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상장일 공모가 4만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6만원,
하한가 60%는 24,000원입니다. 청약을 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닉스는 신영증권, KB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로 청약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증권의 청약자 숫자가 매우 많지만 청약자 중 상당히 일부만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KB증권은 상장에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도 청약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니기에 상장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증권사이기에 미리 로그인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신영증권 기준 28.43%는 상승한 51,372원은 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8월 상장 종목들은 상장의 흐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최근 상장한 아이언 디바이스까지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종목들이 확실히 고점이 높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전에 상장한 아이언 디바이스는 이전 종목들보다 고점이 훨씬 낮았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시초가에 비해 아주 조금 높은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초반 고점은 물론 시초가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시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우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았던 종목, 다음 상장 종목들은 이전 고점보다 훨씬 낮은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던 HVM은 6.39%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유통 물량의 상장의 고점을 비교해보면 TDS팜의 따상 달성, M83의 급등 이후 상장한 EN셀이 가장 높은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그 외에는 29%에서 57.14%로 낮은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닉스는 삼성전자에 물류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얼마 전까지 반도체 업종은 매우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단 2주 만에 주가는 27.79%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SK 하이닉스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닉스의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업종이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삼성전자의 회복이 더딘 것이 조금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전 상장 종목인 아이언 디바이스의 매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낮은 기존 주주들은 매각 가능한 지분을 적극적으로 매도하였고 공모로 지분을 취득한 기관 투자자들은 시초가 매도를 하였습니다. 제닉스는 기존 주주 비율이 52.04%이고 기관 투자자 비율이 34.72%나 됩니다. 만약 제닉스의 상장에 아이언 디바이스처럼 기관이 시초가 매도를 한다면 낮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제닉스 상장에 수급이 몰리지 않는다면 고점이 60%를 넘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치를 크게 잡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